네, 오늘 열리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수석과 세월호 7시간의 열쇠를 쥔 것으로 지목된 조여옥 대비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5차 청문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5일 만에 우병우 전 수석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청문회 전부터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를 한 부분인데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 큰 소득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예. 일단 우 수석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오전 상황을 보니까 저럴라고 증인을 그렇게 어렵게 모셨나 그런 자괴감도 들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전 상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창과 증인의 방패가 우직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묘수를 둬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윽박지르고 고성지르고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우직하게 정말 자기 주장들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은 결국 보는 사람도 지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격수가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공격수들 특히 국회의원들 특위위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지역적이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주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세월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공방 이상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그 세월호 문제를 집착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과 이 청문회 자체가 좀 멀어지는 그런 결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전략은 여기에서 뭔가를 밝힌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의 본질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 교수님. 네.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란 것이 없다면 네. 우병우 수석의 저런 태도는 오후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병우 수석이 지금 야권에서 별명을 붙이기를 법미꾸라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름대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 법률 지식을 무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상당한 준비를 해와서 나름대로 치밀한 논리도 논리지만 새로운 팩트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이 이번 지금 청문회 출석을 둘러싸고 도망을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서 거의 국민적 밉상 수준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적 실망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우병우 수석에 대한 분노가 자칫 이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해 줄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조여옥 대의가 오늘 같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여옥 대의가 입에서 이 지금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의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청문회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그 속담에 딱 부합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오늘 사실 지금 오전 청문회에서 1시간 동안을 의원들 간에 사실 위정 논란을 둘러싸고 서로 입장을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사실 1시간 넘게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상당한 짜증을 유발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충분히 이 국회를 좀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이러한 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조청문 특위가 사실은 이 지금 생방송이 예정돼 있는 10시보다는 1시간 정도 좀 땡겨서 그 문제를 미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서 지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함께 보시죠.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위정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성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거는 의원, 예. 로맨스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 활동한 거는 불륜입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의 발언은 공작 정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의원을 사찰했던가 또 발언의 그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자한테 흘려서 이것을 취재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이완영 의원 뒤에 뭔가 정보기관에 대한 사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주시고요. 제가 만난 거는 청문회 이후에 만난 것이고 녹취록에 대명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한테 이거를 좀 확인해달라 했더니 제보자가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완영 의원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도 의심받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서 언쟁이 오가면서 지금 청문회 질의가 1시간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나온 우병우 전 수석과 조여옥 대위 두 사람이 진짜 어렵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좀 관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날 그 1시간을 공중파 이렇게 방송에서 예. 중계가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런 문제로 투기 위원들끼리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달갑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성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진위를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야가 지금 박영선 의원 부분도 본인이 그걸 고영태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증인을 만나는 자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공수를 하고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할 일이지 국민들 앞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특히 이 마무리되는 게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특검으로 넘긴다. 특검이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것들, 의원들이 특조위에서 증인들과 만난 것들을 또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특검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특검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특검에게 계속 뭔가를 떠넘기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넘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들이 뭔가를 해결할 걸 보여야죠. 그게 진정한 국회의원들의 자세고 국회의 권능을 세우는 길인데 그걸 다시 특검으로 넘기고 이 부분을 공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 그거는 지금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이 위증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청문위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그 증인들과 일종의 결탁을 해서 이 진실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한 이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조특위에서 사실 그렇게 이 특검에다 수사 의뢰한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금 이완영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 3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내부 모두가 스스로가 이 국조청문위원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본인들이 지금 위증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비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기에게 결정적인 하자를 자초한 분들이 스스로 국조청문회에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비록 바람직하다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원래 국조청문위원 중에 한 분이었던 최규일 의원은 이 이완영 의원이 불러서 그 자리에 가서 장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과의 만남 자리가 자기가 가보니까 주요 증인이 나와 있길래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본인은 일찍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국조청문위원으로서의 활동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해서 오늘 안 나왔거든요. 예. 자신 스스로가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사실 그러한 모습부터 먼저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얘기 차 교수님 말대로라면은 논란을 야기한 의원들은 일단 이쪽에서 자리에 사퇴한 게 저기 그리고 사실 27일 날, 면에서. 예, 그렇죠. 27일 날 만약에 지금 이제 이 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면 지금 국조청문위원 중에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탈당파들이 5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교수단체 비율에 의해서 다시 국조청문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만약 계기가 생긴다면 이럴 때는 진짜 지금 문제가 됐던 분들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아니면 그분들이 사퇴 안 하면 각 교수단체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뭐 가장 큰 이슈는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출석이었는데요. 오전 청문회에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우병우 전 수석한테 검찰 출석 당시 그 유명한 장면이었죠. 이렇게 45도 밑으로 여기자를 노려봤던 그 팔짱 수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화면을 좀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그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이렇게 노려보셨죠? 왜 노려보셨어요?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이 기자분이 여 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탁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 레이저 쏜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쏜 사람 없습니다. 재벌도 검찰에 출두한 대통령도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완전히 안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검찰에 가서 이렇게 조사받으면서 쉬면서 팔짱 끼고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 그 본인이 조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제가 15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시 그 수사검사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앉아서 15시간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또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그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좀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예.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준비 절차 기일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좀 보면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선 조직의 국민 주권 법치국가 위배 여부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판단이고 세 번째는 대통령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심리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통령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 확인과 다섯 번째 대통령 뇌물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좀 정리해서 제안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헌재의 소심판정의 모습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준비 절차 기일이 열리게 됐는데요. 일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탄핵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제부터 벌이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준비 절차 기일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싸움이 좀 있겠죠. 사파 싸움이라 기싸움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지금 이걸 가지고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게 뭐 우리가 축구를 보거나 무슨 경기를 볼 때 시작하기 전에 그 정막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짜릿한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모임이 본격적인 그 헌재 심판의 굉장히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쟁점들과 증인들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 룰에 따라서 앞으로 뭐 한 두세 차례 룰이나 증인이나 이게
구도가 잡히고 그거에 따라서 기일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예. 아까 저기 그 기각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네. 이의 신청에 대해 수사 기록을 송부 요청에 대해서 헌재가 이의 이제 신청을 했다죠. 특검한테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 요청한 특검 거에 수사 대해서. 기록을 그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기각 안 된다 그랬는데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라는데 사실 특검 결과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작전상의 약간 실수를 범한 것 같은데 예.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특검 과정을 보면서 하면은 이게 그 지연 전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검 과정, 수사 과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인 논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거를 단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제척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전술적으로도 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헌재에서 가는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네. 그 협조를 수용하느냐가 반대편 지금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헌법에 압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고 그걸 존중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일단 네. 헌재가 청와대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거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은 게 이번 헌재 어떤 이 심판이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 시각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실효타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예. 지금 뭐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에서 사실 그 지금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대한 수사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이 신청을 했을 때 다수의 그 전문가들은 아마 헌재가 기각할 것이라고 다들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그럼 이 일을 신청을 했느냐? 그것은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심리의 시간을 좀 더 끌게 하려고 하는 지연 전술이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 신속하게 헌재가 그걸 갖다가 기각 처리를 함으로써 일단 박 대통령 그 법률 대리인단이 나름대로 의도했던 지연 작전은 일단은 좀 안 먹힌 거죠. 그런 측면이 예. 분명히 보이고요. 네. 오늘 지금 오늘 준비기일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어떠한 그 심리를 할 것이냐, 어떤 심리 범위와 그리고 또는 정인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이제 정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주권 위반 5가지 요 것이 예.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탄핵 대통령 탄핵 그 소추안에 다 지금 5가지 주제별로 돼 있던 사안을 네.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회가 지금 탄핵 소추 결의했던 부분에 충실히 그걸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이 예상보다는 좀 소요가 알겠습니다.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자 이제 2시 반부터 속개가 될 예정인데 청문회가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할 것인가 했던 유명한 인물이었죠. 조혁 세월호 참사 당시에 간호장교였죠. 조혁 대위가 입장하는 모습 보셨고 처음에는 이제 차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입장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그림이 들어온 대로 또 속개 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그 팔짱 낀 화면을 보셨는데 이게 일단 우병우 수석은 뭐 여기자가 다가와서 놀랬다. 네. 네, 이게 놀란 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추워서 팔짱 낀 거다 뭐 별명을 이렇게 뭐 팔짱 놀라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단은 예. 크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검찰이 출두할 때 그 여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내려서 째려보는 부분이 자신은 뭐 그냥 놀래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봤을 때 저기 놀란 장면인가? 예. 그걸 동의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무의식 속에 본성이 드러난다고 약간 좀 그동안에 검사라는 그런 이 상당히 좀 뭡니까? 이 좀 그 법률적 우위에서 많은 그 피의자들을 다뤄왔던 그러한 데서 익숙해진 그런 그런 약간 과합적인 태도가 알게 모르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뭐 추워서 팔짱을 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잠바는 그럼 누가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이 뭐 잠바를 들고 가지 않았으니까 아마 검찰에서 아마 줬지 싶은데 그런 정도로 검찰에서는 알아서 우병우 수석이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 상당한 대우를 해준 거는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역시 우병우 수석이 왜 국민민사항이라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이 25일간 정말 행방이 묘연하다가 오늘 나타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청문회에서 역시나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청문회 임했던 자세 어떻게 보시나요? 모른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스승인 김기춘 실장하고 거의 벤치마킹을 했다고 봐야겠죠. 아까 그 법률 미꾸라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 전 수석의 전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좀 그 상대 그 무력화시켰다, 질문들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가겠다, 그런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궁금한 게 정말 그 의도적으로 안 나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계속 지방도 다니고 서울이나 지방이나 이렇게 다녔다. 그런데 그래서 언론 취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수령을 못했기 때문에 못 나왔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어디 가나 다 핵심 쟁점이 돼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과연 그걸 몰라서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나와가지고는 뒤늦게 나왔으니까 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나 뭐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 인물이죠. 우병우 전 수석 지금 뭐 한결같은 표정으로 또 국회 내로 입장한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잠시 후 2시 반부터 다시 이 5차 청문회가 속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근데 이제 뭐 아직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는 말을 했었고 또 아들의 코너링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아들의 코너링 문제, 그건 코너링 문제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 병력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 앞서는 처가 땅 거래에 대한 그 의문이 제일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터져 나왔을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청와대 춘추관을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당한 거의 1시간 동안 해명하면서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 검찰이 부르면 나간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른다. 나는 관여한 적 없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그 태도를 그대로 지금 일관되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태도는 누가 생각해도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놓을 거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병우 수석이 지금 놓느냐 안 놓느냐 문제를 갖고 국회가 그렇게 국조특위가 뭐 현상금 내걸 정도로 우병우 수석의 그 소재를 파악했다고 한다면 국조청문위원들이 이런 태도를 깰 수 있는 이 나름대로 뾰족한 창을 충분히 벼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우병우 수석의 이 방패를 뚫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우병우 수석이 오늘 부인한 거 보면 10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작성했던 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법적 문제가 터지는 데 대해서 대응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다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자기는 관여한 적 없고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왜 파고들지 못할까?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문 또 더 이렇게 캐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조특위 위원들은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하듯이 또는 검찰에서 하듯이 강압적인 강제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도 뭐 자기가 어찌됐든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집하고 제보 받고 이렇게 하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위원들한테 요구하는 국민들 그 여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들이고 사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와가지고 오늘 우병우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 국면을 만든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모 언론에서 개인 비리 문제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뭐 나와라 그러는데 안 나왔잖아요. 결국은 사퇴를 했으면 지금까지 안 나왔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담화가 있을 때 그 다음날 검찰 출두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를 쏘고 팔짱 끼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촛불 집회를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는 그 민정수석이 국회 안 나오는 게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영원한 민정수석이냐 그랬더니 민정수석 때 일을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그게 원칙이다. 그럼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관행이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나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얘기하는 관행이나 원칙은 그들만의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재임 기간에 있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비망록에 나와 있는 그 전임자가 비망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증거가 되고 청와대 수석이 수첩, 다이어리 있는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마당에 본인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론권을 펴는 게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스스로 감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정권이 무너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방송 보고 계시고요. 2시 반 넘었네요. 이제 5차 청문회 오후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